오늘이 6월 28일, 그렇죠? 사흘전은 며칠이었습니까? 6월 25일 일요일이었죠. 1950년 6월 25일, 그때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이제 지났지만 6.25와 관련된 얘기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손주들한테도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북괴군들이 중공군과 함께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서 일제히 남침을 했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태위태했습니다. 저는요, 요새 다시 한번 6.25와 이를 생각하면서 20세기, 지난 세기죠. 1900년부터 2000년 사이, 지난 세기, 20세기엔 초반부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20세기 후반부는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고 잘 이렇게 편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북괴군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33대 대통령이었는데 국무장관이 애치슨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 국무장관으로부터 북괴군이 남침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아서는 트루만 대통령이 10초도 안 돼서 결정을 합니다. 욕을 막 하죠. 도대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 나쁜 개자식들은 반드시 혼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낙야단을 쳤어요. 26일 날 UN 안전보장사회에서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바로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트루만 대통령,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참 큰 의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도저히 그런 나라들이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전쟁에 참전하겠다 하고 미국이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죠. 자기 미국이 아닌데 왜 남의 나라 가서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가느냐 하고 말들이 많았지만, 트루만 대통령은 아주 결심을 잘해가지고 7월 1일 날 1950년 7월 1일에 미군이 한국에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주 복잡한 얘기할 것들이 참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전을 하면서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3년 1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전사자가 54,000명이 넘었습니다. 실종자 또 포로 부상자 해서 17만 명이 넘게 희생자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4,000명이 넘게 죽었다.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한국군이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다 해서 64만
명이 좀 넘어요. 64만 6천 명인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보다도 그것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의 27% 정도가 되는 미군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 면에서 참 고맙죠. 6.25 전쟁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카드 장군이 있죠.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을 수복했던 너무 유명하니까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워커 장군이 있어요. 워커. 별 3개짜리 중장이었습니다. 8군 사령관이었어요. 미 8군 사령관. 낙동강 전투, 낙동강에서 이제 막 버티고 있었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쭉 밀려서 그렇게 갔는데 낙동강에서 이 워커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 워커 라인이에요. 여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죽을 뿐이다. 왜 남의 나라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자유를 추구했던 게 아니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육군본부는 부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 8군 사령부는 그냥 대구에 두면서 이렇게 했어요. 워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막 포탄 사이를 다니면서 장병들을 격려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중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그 아들이 무공훈장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이 그 축하하러 가다가 지금 서울도봉구 쪽에 가다가 한국군 병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 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장사 지내라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싸웠어요. 워커 장군 부자가 한국에서 다 싸웠습니다. 아들 샘 워터도 나중에 대전까지 됩니다. 아주 참 대단한 집안이죠.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워커힐이라고 있죠. 워커힐이 바로 이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워커힐 동산이에요. 산. 그 상등상 위에 지금 호텔이 있죠. 워커힐 호텔.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김영남이, 김여정이, 김영철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 거기서 잤어요. 그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워커 장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는 곳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딴 호텔에서 그놈들을 태워 참 마음이 안 좋았었죠. 또 한 사람 프랑스의 별 3개짜리 중장입니다. 몽클레르 장군이 있었어요. 프랑스는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독일과의 상계가 복잡해가지고 파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몽클레르 장군은 한국전에 참전해야 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별 3개짜리를 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몽클레르 장군은 내가 별을 띄겠다. 그래서 4계급을 강등해요. 그래서 중령이 돼요. 중령을 달고 우리 자유주의를 지키러 대한민국에 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희망자 나와라. 그래서 그 희망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전에 참전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어디서 전투를 했느냐? 저기 양평, 지평 쪽 막걸리로 유명한 지평 그쪽에서 아주 그 요충입니다. 그 원산으로 가고 원주로 가고 하는 교통 요충지인데 거기를 지켜서 승전을 하면서 그걸 안정시켰던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미군이 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왔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그들 장군들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145명인가가 장군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대통령 아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왔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게 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아들 사단장한테 내 아들은 한국에 와서요. 내 아들은 후방으로 배치해주게. 그 사람들이 야 자기 아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 아들이 포로로 잡히면 이놈을 인질로해서 나를 이렇게 협박할 거 아니냐. 난 그것이 두려우니까 후방으로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깊은가 합니다. 참 놀라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여기서 한국을 지켰어요. 한국이 뭔데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신생국가고 정말 지들이 못 살고 이런데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했다 해서 그 외에 장군들, 벤플리트 장군, 클랑크 장군 뭐 이런 장군들 아들들 많이 왔었어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365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110명이 졸업하자 임관하자마자 소위 달자마자 한국에 와서 110명이 희생됩니다. 꿈도 별로 펼치지 못하고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꼭 잊어서는 안 될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는 39대 미국 대통령이 카터였습니다. 전 카터 대통령이었었는데 민주당 후보로 한국군을 철수하겠다.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군 유엔 사령부 참모장이 싱글러브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투스타 별 2개짜리. 이 사람이 이거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잘 이렇게 정세를 봤어요. 심각해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다가 카터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좀 알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핵폭탄을 개발해야 되겠다. 카터 대통령이 안 된다. 여기 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카터가 얼굴을 붉히고 나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싱글러브 장군이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자유연합이니까 뭔가 하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철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댑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은 명령인데 그러니까 카터가 면직을 시켜요. 별 2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2달 뒤에 카터 대통령이 불러요. 너 왜 반대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철군하게 되면 이쪽이 패권이 심각해집니다. 중국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걸 조목조목 얘기해요. 그래서 카터도 그렇구나. 맞다. 그러면 너 의회 가서 의회 의원들을 좀 설득해라. 이렇게 해서 철군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생각해요. 지금 미군이 여러 나라에 나가 있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제일 많은 나라가 5개입니다. 일본이 제일 많아요. 5만 몇천 명.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독일도 한 3만 명 정도 넘죠. 세 번째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2만 5천 명인가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가 이탈리아 1만 5천 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있거든요. 영국은 이제 좀 숫자가 적지만 여기 동분 중심이에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다 선진국이죠. 잘 살죠? 대한민국 잘 살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보세요. 일본은 2차 대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죠?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 폭탄 떨어뜨려서 항복을 받잖아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자유진영하고 싸웠죠. 그 나라들이에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 거기다 한국, 영국. 전쟁이 한창일 때도 영국의 수상 애틀리, 이 영국 수상이 중공군이 막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철수하자. 그 뭐죠? 트루만 대통령한테 철수해서 유럽으로 철수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트루만이 또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켰어요. 2년 이상 더 싸웠어요. 5개 나라. 일본이 지금 G3 아닙니까? 미국, 중국, 일본. 경제 때문이죠.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망했잖아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2차 대전 때 망했어요. 영국도 어때요? 전쟁하고 막 아주 힘들어서 뭐 폭격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독일한테. 그러나 이들이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 군사 경쟁에 끼어들지 않고 국방비를 덜 쓰고 경제에 투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됐어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원자폭탄 맞고 그래서 원수 같은 데인데 그런데도 미국한테 딱 붙어가지고 77년 동안 거기 주둔하고 있죠. 일본이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2만 2천 명인가 2만 5천 명 되는데 잘 살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이게 미군이 주둔하면 잘 산다. 그럼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못 사냐? 못 살죠. 베트남 보셨어요? 미군이 철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됐고 오토 피플에서 쪽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고 뭐 이랬잖아요. 다 틀어지고 필리핀도 거기 수빅의 그 해군기지 클락의 공군기지 있어서 있었거든요. 필리핀이 그냥 가 이랬어요. 그래? 간다. 다 빠졌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아주 3배 이상 잘 살던 나라인데 전에도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만 같아도 이랬어요. 그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잘 살던 앞서가던 필리핀이 그 미국 빠지고 나서는 거지됐어요. 거듭났어요. 제 같이 잘 아는 녀석 후배 하나가 필리핀에서 10년 살다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 고치러 왔거든요. 지금 3년째 됐는데 고쳤어요. 그런데 아주 거지 됐어요. 거지. 다시 지금 미군 들어오라고 그러는 중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면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뭐 미군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괴군이 난침했던 것이 금년에는 또 마침 6.25가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미리 좀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요일날 6.25 아침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15분밖에 안 돼서 조금
하여간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부에 천운을 받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세계적으로 복잡한 속에서 다 자기 나라 살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 16개 나라가 군사를 보냈다는 것부터 그 결정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 잘했거든요. 너무 20세기 후반에 그런 천운을 받아서 21세기에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좀 주춤했지만 더 잘 나가게 되지 않을까. 군대 국방력도 지금 세계 6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또 그렇게 총 한 장을 못 만드는 우리나라가 비행기, 탱크, 자주포 이런 것들 지금 막 수출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앞으로 21세기는 우리 미군이 주둔하면 더 부자가 될 테니까 자, 앞으로 더 좋은 이런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이 대한민국 이들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예언한 것이 2050년 되면 한국이 2등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여태까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6.25를 즐겨서 간곡히 부탁 말씀,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